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을 지켜내야 할 대통령이 자기를 향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남용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를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유도 해괴하고 공색합니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이라 특검을 할 수 없다. 역대 특검들 다 수사 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겠다.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막 수사 단계인 공수처입니다. 검사 3-4명이서 힘겹게 수사를 이어나가는 공수처입니다. 타 공수처 구성원들로부터 온갖 견제를 받아가며 어렵게 수사하는 공수처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지명한 공수처장이 들어오게 되면 즉각 수사가 왜곡되고 방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우려를 받고 있는 공수처입니다. 그렇게 수사를 마치면 검찰로 사건을 넘겨서 또다시 대통령 대변인을 했던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앉아있는 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수사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수사 미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지껏 이런 대통령 없었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검을 선택하니까 불공정하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합니다.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경찰, 검찰, 공수처장까지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그것은 공정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안은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당시에 특검 법안과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번 특검법을 거부한 건데요. 그저 한심 그 자체인 거죠. 이변은 없었습니다. 역시나가 역시나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열하루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삼권 분립 원칙 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입니다.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꾸려졌던 13번의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공식화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나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 수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도 해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제2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이런 궁색하고 어이없는 어거지 궤변을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특검 거부 사유라고 내놓는 변명이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는데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수사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애둘러 답했습니다. 정부는 특검 불가 이유를 주체만 바꿔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시작으로 특검법 반대를 건의한 법무부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전방위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거부권 행사. 이 거부권을 과연 누가 옳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윤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자 뉴스타파 보도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45건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 쌍방울이 대북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이 그 문건들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엉뚱한 혐의로 기소까지 했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 북한과 짜고 쳤던 일이었다고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의 대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해 왔는데 국정원 문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교롭게도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송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면 범죄 집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따박따박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일 뉴스타파가 단독 특종으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으로 주가 조작을 벌여 그 수익을 북측과 나눌 거라는 역대급 전대미문의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사전에 이러한 첩보를 접수하고도 숨기고 은폐해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기도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을 죽이려 버린 정치 공작 사건이었고 방북 비용이라고 외쳤던 돈의 성격은 사실은 주가 조작을 위해 쓰였던 돈이었다는 건데요. 그걸 국정원이 추적하고 있다가 주가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여기에 엮이면 자신들도 말리겠다 싶은 국정원이 손을 뗐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국정원 보고서가 남아 검찰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또 뉴스타파가 입수해 공개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검찰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걸 알면서도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정치공작 수사를 밀어붙인 거죠.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였습니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국정원 문건에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요. 오히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측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국정원 문건 내용이 사실일 경우 김성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경기도 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데요. 뉴스타파는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국정원 비밀문건의 내용을 연속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는 북측 고인사가 쌍방울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상납받는 방법까지 모색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은 전혀 엉뚱한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위해 조작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또 드러난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 과연 윤석열 검찰은 이번에는 어떤 변명을 할까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통째로 해체해도 그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런 검사들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